인류는 18세기 무렵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이로 인해 인간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빨래, 청소, 바느질 등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이러한 것을 기계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예전보다 인간의 노동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해진 생활 속에서 인간의 질환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됐다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노년층에서 척추 질환이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 다양한 척추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노동은 줄었지만 척추에 무리를 주는 노동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의 척추 변화, 어떻게 됐을까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한 게 아니고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조차도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팔로 지탱을 해서 일어나도 안 일어나지고. 그게 누웠다가 일어날 때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오는 게 모르니까 조심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뭐 계단 올 때 갑자기 찌릿하는 게 꼬리뼈 쪽으로 전기가 쫙 오는 게 있거든요. 기분 나빠요.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을 즐겨보고 쇼핑과 식사 배달, 은행 업무까지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SNS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면 척추가 틀어지게 되는데요. 척추는 인체 중심선에 맞게 정렬된 구조이기 때문에 몇 군데 틀어지게 되면 전체 정렬의 구조가 흐트러지게 되고 심할 경우 좌우 어깨 높낮이가 다르거나 얼굴이 비대칭이 되는 등의 몸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현대 생활 방식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와 주변 인대, 근육의 자생력을 키워 척추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한방치료법을 권헌준 원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방치료법의 특징은 다른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덜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방치료법 중에서도 추나요법은 큰 부작용 없이 인체의 구조를 바로 잡도록 도움을 줄 거고요. 추나요법 외에도 침이나 약침, 한약요법은 인체의 자생력을 키워서 몸의 밸런스를 바로 잡도록 해줍니다. 몸의 밸런스가 바로 잡히고 생활 관리가 잘 된다면 척추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의 중심지인 서면에 있는 K병원. 아침 운동을 하기 전 병원을 내원한 조민건 씨는 이제 병원 오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5월 초부터 시작됐던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고 힘들었던 시기.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작년에 회사 일을 하면서 무공을 많이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게 통증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듣기로는 그 허리 디스크에 도수 치료가 좋대서 작년에는 도수 치료를 한 달 정도 받고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라고 좀 지나다가 이제 올해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이 고질병이 또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하니까 추나요법이 뭐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오게 됐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허리 좀 어떠신가요?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지고 있고 오늘 바지 입을 때도 계속 좀 허리 쪽에 신경이 쓰였나요? 아니 언제는 이제 그게 처음에는 신경을 좀 써서 그런지 이제 네. 안 아프니까 무의식 쪽으로 좀 괜찮아요. 무의식 쪽으로? 예. 괜찮고 예.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찌릿한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어떨 때 한 번씩, 그러니까 어쩔 딱딱한데 때 좀 한 앉아 있다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네. 아직까지 조금씩 있고요. 그거 말고는 많이 괜찮아요. 생활하는데 많이 예. 편하셨어요. 조민건님은 1년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랑 도수 치료를 받았고 당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디스크 소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서 저희 한의원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게 되었고 엑스레이 영상과 환자분 증상을 들어봤을 때 허리뼈 4번, 5번 그리고 5번과 꼬리뼈 1번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나 치료와 침 치료 등의 한방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민건 씨는 굴곡 신현기법 치료와 골반 교정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굴곡 신현기법은 단순히 허리를 잡아당기는 결인 치료에서 좀 더 발전해서 허리뼈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척추관의 압력을 감소시키면서 주변 조직의 이완을 돕는 치료입니다. 저희는 칵스 테크닉과 탐슨 테크닉 위주의 기법을 사용하여서 척추의 틀어진 구조를 바로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칵스 테크닉이란 척추 굴곡 신형 기법으로서 척추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치료에 특화된 치료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른쪽 다리가 조금 짧은 편이세요? 네, 좋습니다. 자, 덜컹합니다. 네. 한 번 더 후.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반 교정요법은 순간적인 추나 테이블의 낙차를 이용해 골반 비틀림을 바로잡도록 하는 치료인데요. 괜찮으시죠? 네. 사람들에게 삐딱하게 걷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민건 씨는 골반 교정 치료를 받고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소한 습관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쪽 다리로 짝다리를 잘 짚는다든지 아니면 걸음을 시작할 때 왼발이나 오른발이 먼저 나간다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를 잘 꼰다든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 골반 한쪽이 틀어지는 골반 불균형 증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골반 불균형 증세가 있으면 한쪽 다리가 짧아지게 되는데 그런 짧아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골반 교정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추나 치료를 끝내고 민건 씨는 바로 약침을 맞으러 주사실로 갔습니다. 약침은 기존의 침법과 한약을 결합해 발전시킨 새로운 한방 치료법인데요. 순수 한약재를 융합한 약물을 통증이 있는 부위에 주입해 약물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한방 치료를 한 덕분인지 민건 씨의 몸이 예전보다 통증도 없고 움직이기도 한결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약침요법이란 한약을 중류, 정제한 것을 약침 주입기를 통해서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약침요법은 약해진 인대나 굳어진 근육을 직접 풀어주는 치료법인데 저희는 추나요법으로 교정을 한 다음에 그 교정된 게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약침요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나요법과 약침요법을 병행해서 환자분들은 좀 더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민건 씨는 치료 후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운동으로 모든 근심 걱정을 날려봅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운동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의 성취감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이 삐딱하게 걷는 걸 일단 많이 고쳐졌고요. 그리고 뭐 운동하는 거랑 이런 게 좀 일상적으로 돌아다닐 때 남의 시선이 일단 좀 불편하지 않아졌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도 삐딱하게 걷는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시선도 조금
불편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도 약간 불편했었는데, 이제 조금 바른 자세가 되니 이제 돌아다니기도 좀 편하게 남 시선 안 보면서 돌아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싶은 운동도 좀 자주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허리 아파서 직장을 지금 못 다니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져서 이제 좀 일도 해서 돈 좀 벌어서 이제 효도도 해야 되고 또 어머니하고 뭐 부모님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하고 싶은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씩씩하게 병원을 들어서는 차동희 씨. 동희 씨는 2014년 처음 병원을 찾은 이후 지금까지 이 병원의 단골 손님입니다. 20대 초반 출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허리 통증은 고질병처럼 그녀를 괴롭혔는데요. 이곳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니 동희 씨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20대 때 제가 이제 옷가게에서 일을 했고요. 그때 무거운 이제 옷이나 박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충격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간과하고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거의 해마다 꼭 가을에서 겨울이 넘어가는 사이에 허리 통증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동네 의원에 가서 그냥 살짝 침을 맞는 정도로 그냥 임기응변으로 모면해서 왔었는데 그리고 한 10년 뒤에는 제가 이제 크게 온 거예요. 허리를 편하게 앞으로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바로 하시고요. 이렇게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다시 일인지 앞으로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동희 씨는 요즘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시고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나요법을 받고 나서는 하루에 몇 번씩 오던 통증도 줄어들어 이제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았는데요. 추나요법 후엔 틀어진 내 몸이 바로잡히는 것 같아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후. 네, 다시. 일상생활이 조금 많이 불편할 정도로 허리가 힘들었었는데 치료받고 나서는 뭐 머리 감기, 바지 입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고 또 연례 행사가 없어졌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항상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아팠었는데 허리가 그래서 침을 그냥 잠깐 맞으러 다녔다가 여기서 치료받고는 이제 그런 연례 행사가 없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허리는 좀 어떠셨나요? 허리는 뭐 음. 비슷한데 머리 음. 감을 때 네. 좀 아직까지 아직 숙일 때. 오랫동안 머리 숙이고 있으면은 네. 좀 불편하죠. 허리가 아직 좀 불편하다. 네. 목도 좀 계속 그런 상태고요. 또 차동희님은 처음에 허리부터 오른쪽 허벅지까지 나타나는 통증으로 처음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근육 문제라 듣고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호전이 조금 있다가 좀 많이 걷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좀 많이 오르내리고 나서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신경외과에서 디스크 증상인 것 같다라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내원해서 저희가 요추 4번, 5번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을 치료해주는 척추 굴곡 신경 기법이라는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약침요법 그리고 침치료 등을 동반해서 지금은 현재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하나 환자분이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 없는 상태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동희 씨의 직업은 연극 기획자인데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연극 일을 한 지 언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몸에 이상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누워서 생활해야 되나? 네, 그럴 정도로까지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컸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예.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죠.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오랜만에 집 근처 산책로를 찾은 김영희 씨.
이런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작년 허리 협착증으로 걷기가 너무 힘들어 누워있는 시간이 생활의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영희 씨가 이제는 마음껏 산책도 하고 그녀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딴 병원에 가는 데마다 수술하라 하는데 원장님이 내 허리 수술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세요. MRI 찍은 걸 가져갔다면 어머니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꾸준하게 다녔는데 처음에는 후회도 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더 아픈 거야. 갔다 오고 나면. 그래서 나도 끈기 있게 한번 나도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내 허리가 이래 수술 안 하고 이래 멀쩡해. 걸음 잘 걷고. 이렇게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걸음 잘 걷는다는 게. 그래갖고 허리 아플 때는 말로 표현 못 해요.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내가 이래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지만 허리 아픈 사람들은 공감이 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지금은 날아갈 것 같고 너무너무 고맙지. 원장 선생님 이래 낫게 해줘서. 산책을 마친 영희 씨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 좀 어떠셨나요? 허리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예. 이번에는 오른쪽 꼬리뼈 쪽의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 예, 이쪽으로 약간 지금 괜찮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뒤로 오시지. 허리를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인사하듯이 허리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괜찮으세요? 예. 네. 자, 다시 한 번 더 숙여 보겠습니다. 쭉 숙여 보시죠. 예,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불편한 거 없으시죠? 예. 네, 좋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는 이것은 의료용 진동기인 사소입니다. 사소는 증상과 부위별 치료에 알맞은 어플리케이터로 허리 근육이나 복부, 경추 등에 사용하는데요. 영희 씨는 이 치료를 받고 나면 온몸의 근육이 풀린 듯 시원하다고 합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허리뼈 4번, 5번, 그리고 5번 꼬리뼈 1번에 다발성 협착증과 디스크 증세로 한의원에 처음 오셨고 걸을 때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셔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도수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추나 치료와 약침 치료를 같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 올라가 보시죠. 추나 치료를 끝내고 영희 씨는 자세 족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자세 분석을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자세 변형 분석을 진행해 추나 치료 전 후의 몸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희 씨의 자세는 이제 걱정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허리는 이제 내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만 이제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안 하고 이래 치료받아갖고 이래 좋아졌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 아니에요? 이제 다니면서 놀러도 다니고 딸내미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처연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 소리는 한수지 씨의 해금 연주곡입니다. 오늘도 그녀의 일상은 이렇게 해금 연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이상이 생겨 2017년에는 신경 차단술까지 받을 정도로 허리가 아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렇게 연습에 몰두할 수 있을 정도로 허리가 좋아진 수지 씨.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한의원에서 받은 꾸준한 치료 덕분인데요. 이것은 척추 균형기인데요.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허리 통증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하고 있겠습니다. 처음엔 통증을 느끼다가 허리가 차츰 좋아지면 시원함마저 느껴진다고 하니 꾸준히 한다면 척추 모형을 올바르게 잡아줄 것 같네요. 네, 제가 연주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해금이라는 악기는 반가부좌 자세로 양반다리로 연주를 하는데요. 그 연주 자체를 못하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아, 연주자로서 이제 나는 끝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여기저기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수소문 끝에 이제 여기 오게 됐거든요. 정말 그냥 절망이었어요, 저한테는.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쭉, 예, 힘 빼시고 본인은 쭉. 괜찮으시죠? 예, 살짝 내려서. 자, 이렇게 해도 혹시 저린 거 나타나시나요? 아, 조금 내리시고. 오른쪽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떠신가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이렇게 조금 더 올려도 괜찮고. 아, 좋아요. 다리 한 번 더. 자,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허리 좀 어떠셨어요? 꼬리뼈 쪽이 아픈 거는? 네,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허리 숙였다가 뒤로 젖히는 동작은 좀 어떤가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하고. 나중에 한번 볼까요? 네. 네, 한수진님은 해금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로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에 한의원 내원하시기 전에도 허리 통증이 심하셔서 신경 차단술을 2차례 정도 받으셨는데,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뒤로 젖히는 그런 동작조차도 좀 많이 힘든 상태셨고, 하지직거상 검사에서도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탈출증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척추 굴곡 신형 기법이라는 추나요법과 디스크 주변의 연부 조직들을 강화시켜주는 약침요법을 병행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지 씨는 초음파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는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근육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해금 연주를 하는 수지 씨에게는 주기적으로 받는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그녀가 살아가는 해금을 연주하기 위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아예 앉는 것도 안 되고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저의 허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다시 악기를 잡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무대에 설 수도 있게 돼서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척추 건강에는 바른 자세, 바른 재활 운동,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체중이 1kg이 증가하면 디스크에는 5kg의 하중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요. 재활 운동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몸에 맞는 재활 운동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척추 건강은 완치의 개념이 없고 관리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바른 자세, 바른 재활 운동,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해 나가신다면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 편리한 일상을 영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과도한 노동은 줄여줬지만 척추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건강을 잃지 않으면서 편리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일생을 보내는 필수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척추 질환은 한번 틀어지면 바로 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평소에 꾸준한 관리뿐인데요. 추나요법과 한방치료로 건강과 편리함을 지키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기분이 좋거나 힘이 넘칠 때 어깨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또 기분이 안 좋거나 지쳐서 힘이 없을 때
어깨가 축 처졌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할 때 어깨를 만지며 다독여주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어깨를 단순히 인체의 한 부위가 아니라 힘이 나오는 곳이자 힘이 빠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깨에는 4개의 힘줄이 있고 양쪽을 합치면 무려 8개의 힘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힘줄 중 하나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어깨 힘줄이 손상되면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아주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깨의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아니고 팔을 이거 떼가 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아파서 똑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밤 되면 더 아픈데 일이 넘어가면 이상을 못 넘어갔어요. 그때 아파가지고.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의 인체는 다양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어깨의 경우 40대 이후부터 퇴행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이 심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밤에 그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고통까지 뒤따릅니다.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어깨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회전근개 파열의 모든 것을 한승철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깨 뼈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어깨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뼈랑 뼈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은 여기 힘줄이 조금씩 파열이 하게 되고요. 파열이 조금씩 점점점 진행하면서 환자분은 이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퇴행성 파열이 아니더라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골프라든지 배드민턴, 탁구 등 스포츠 활동을 많이 즐기시거나 식당일 같이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파열 자체가 나이에 비해서 일찍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부산 진구에 있는 H병원. 유난히 긴장돼 보이는 권영보 씨.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전근개 파열로 통증이 너무 심해 수술을 결정한 영보 씨는 오늘로 그 고통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년 넘게 타일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타일 일이 좀 힘들어요. 타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가지고 큰 데다 막 그 사물에 올려가고 막 이렇게 또 들어서 올리고 하니까 어깨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도 별게 생각을 안 했죠. 이제 병원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뒤로도 잘 안 가지고 뒤로 안 간 지는 이제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죠 병원에를. 옷도 이제 살짝 들어가지고 이래 빼가지고 겨우 빼가지고 이래 옷 벗고. 좀 아프다 하면 뭐 근육통인가? 그 약국 약 사다 먹으면 또 괜찮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요 근래 와서는 아프다고 자기가 호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병원을 가보자 해가지고 와서 진찰하니까 그 이제 뭐 충격파 그걸 해보자 해서 그걸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정밀 검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거 치료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검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이제 그게 파열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놔두면 점점 놔두면 인공관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죠.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영보 씨. 옆에서 연신 마음을 달래주는 아내의 말도 지금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수술이라고는 처음이라 그런지 마음이 더 무거운가 봅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가는데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영보 씨의 시간이 오늘의 수술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전 파열된 힘줄의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어깨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힘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파열 범위가 커지거나 당겨져 올라가거나 봉합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봉합 수술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관절 수술은 최대한 마지막에 하라고 하던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얘기고요. 인공관절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상태가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 결과적으로는 어깨 상태가 인공관절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대부분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어깨에 1cm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삽입해서 봉합하게 됩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을 함으로 어깨 관절의 정상 근육이나 인대 등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파열된 힘줄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수술 후에 재활도 빠르다고 합니다. 네, 지금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고 계시고요. 어깨 쪽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째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1cm 정도 되는 구멍을 한 3개에서 4개 뚫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물로 계속 씻어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감염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고 기구를 좀 줄까요? 프로브. 뭐 보시듯이 이제 관절 안에 수술 기구만 삽입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 정상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의 경우 수술 시간이 짧고 신체적 부담이 적어 요즘 많이 시행되는 수술인데요. 출혈이 적고 환부 노출이 없다 보니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도 낮아서 고령의 환자분도 무리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힘줄을 좀 봉합을 하고 어깨에 걸리는 부위를 제거해주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이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파열이 또다시 천천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하지 마시고 아껴가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회전 근개 파열로 내원하거나 수술을 한 환자들이 많은데요. 많은 환자가 회전 근개 파열을 단순하게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해 심해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박순일 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순일 씨는 수영장을 갔다 오른쪽 팔이 안 돌아간다는 강사의 말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박순애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점차적으로 힘이 안 들어가고 야간에 통증이 심해서 불편해서 수술하신 분이십니다. MRI 검사상에서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확인이 돼서 내시경 봉합 수술을 시행하고 현재 재활 중이십니다. 이 환자분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되는 충돌 증후군 소견이 엑스레이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회전근개 힘줄위에 있는 견봉에 뼈가 자라나서 힘줄이 지나다니는 길이 좁아진 소견이 보이고요. 이러한 부위는 봉합 수술을 할 때 견봉 성형술을 통해서 깎아주게 됩니다. 수술 후에 자라난 뼈가 없어지고 공간이 넓어진 것도 확인이 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 안 힘드셨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어제 뭐 밤에 통증은 좀 괜찮으세요? 뭐 예, 아프시고 하신 예, 거는? 네.
지금 수술한 지 한 5주 정도 되셨거든요. 예. 이제 뭐 보조기 힘드실 텐데 네.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차시면 되고요. 일주일 더요. 예. 이제 6주 착용하시거든요. 예. 팔 약간 이렇게 움직이실 때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조금 이렇게 돌리는 거. 지금 예. 아마 수술하시고 예. 지금 어깨가 지금 좀 많이 굳으셨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재활을 시작할 건데 약간 네. 이 보조기 안에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면서 운동을 네.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은 선생님의 여기 이제 말에 어깨 순혜 관절이 씨는 이제 조금 힘줄을 안심이 잡아주는 되나 봅니다. 부분인데 지금 힘줄이 잘 잡혀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음 위치가 주부터 재활을 괜찮으시거든요.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실 이제 건 일주일만 없고, 지나면 뭐 보조기도 벗을 수 있다고 하니 있으니까 한결 마음이 다음 가벼워집니다. 주부터 좀 재활 시작하도록 하실게요. 박순희 씨가 진단받은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 힘줄인 회전 근개가 그 위에 있는 견봉뼈와 부딪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염증이 생기면 점액낭이 붓고 견봉이 아래로 돌출돼 팔을 올릴 때 어깨 앞쪽과 가쪽 통증이 점점 심해져 야간통과 함께 아픈 어깨 쪽으로는 눕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환자분은 현재 수술 후에 5주가 경과된 상태이고요. 아직 일주일 정도는 더 보조기 착용이 필요로 합니다. 아직 봉합된 힘줄이 치유되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절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이제는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게으름을 피워볼 만도 하지만 박순예 씨는 오늘도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는데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녀에게는 더 없는 행복입니다. 보조기를 떼고 처음 나온 운동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받고 이러 하다 보면 나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여행도 다니고 이제는 뭐 산도 좀 다니고 뭐 이제 좀 다녀야지. 이제 경기도 경기 많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막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없어지고 내도 몸도 괜찮아지고 이러면은 여행도 가고 이제 다녀야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한번 올려보시고 자, 옆으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짐. 수술을 하고 오늘로 딱 6주가 되는 날. 드디어 보조기를 떼고 첫 진료를 받는 황수정 씨. 그래서 그런지 수정 씨의 표정에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어깨가 불편하지만 보조기를 차고 있을 때 불편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네. 집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거든요. 네.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서 수술만큼이나 재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합된 힘줄이 뼈에 다시 붙을 때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해서 봉합된 힘줄을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6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기를 풀고 관절이 굳은 것을 풀어주는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도수치료, 이제 물리치료사가 직접 풀어주는 도수치료를 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상적인 어깨 사용도 가능하게 되고 근데 하지만 수술 후에 약 3개월까지는 어깨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제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들은 사실 환자분 수술상에서 힘줄의 상태라든지 봉합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 좀 파열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재활을 천천히 시작하는 등 환자에 맞춰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일 년 전 수술 후 오랜만에 검진 날이라 그런지 얼굴이 조금은 긴장돼 보이는 권혜순 씨.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병원만 오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요. 괜찮을 거라 다독이며 마음을 추슬러 봅니다. 팔이 아프게 된 경위는 지부니까 안만캐로 일을 많이 하고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도 많이 든다니까 제가 또 종갓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이 벅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한 65세, 한 60세 조금 넘어서부터 팔에 진통이 왔고
진짜 많은 병원으로 많이 내원을 했죠. 그걸 말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완전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무겁게 많이 아팠어요. 그냥 아리고 팔을 이거 떼가 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예, 앉으시죠. 예. 문을 좀, 예, 예. 어머니 좀 어떠세요? 지금요? 예, 예. 아, 지금은 많이 예. 살 것만 같아요. 어머니 이제 수술하신 지 1년 지나셨거든요. 예, 그 엑스레이도 지금 상태 괜찮으시고, 옛날에 이제 뭐 봉합했던 저 부분이야 뭐 튼튼하게 봉합이 되셨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엑스레이 괜찮고 좋으시네요. 뭐 아프신 건 없으시고요. 네, 지금은 완전 뭐 100%다 모든 것이 예, 예. 원장님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좀 체크를 할 건데 우선 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한번 올려 보실까요? 아예 끝까지 다 올라가시네요. 네,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으로 20도 해서 다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뒷짐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어깨 돌리실 때는 어떠세요? 상관없어요. 괜찮으시고요. 네, 아주 좋아요. 어머니 뭐 힘 주고 이러시는 것도 다 안 아프고. 힘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예, 예. 다음을 위해서 해놔도 다칠까 싶어서 예. 애기서일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지금 1년 지나셨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시기기는 하신데 그래서 힘 많이 주고 이러시는 거는 좀 조심을 하시고요. 완전 다 들 수 있는데 제가 아끼는 편이지. 예, 예. 예, 권혜수님의 경우에는 어깨 통증이 심해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으시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뭐 수술하라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해서 수술은 안 하고 보존적 치료만 하시던 분인데 본원 내원에서 시행한 MRI를 보시면은 회전근개 힘줄 4개 중에 3개가 파열돼서 파열도 오래되고 힘줄 자체도 많이 당겨져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관절 안에 염증도 심해서 어깨에 힘을 주는 일은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이런 광범위 파열의 경우에는 파열된 힘줄을 봉합해도 재파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할 당시에 당겨져 올라간 힘줄을 꼼꼼히 박리를 하고 힘줄의 봉합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수술 시간 자체도 일반 파열 환자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권혜수님의 경우에는 다행히 파열 정도에 비해서 힘줄 상태가 괜찮은 편이라서 봉합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수술하고 1년이 경과된 상태고 환자분 뭐 관절 운동 범위도 모두 회복해서 잘 사용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통증도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알록달록한 동네 분위기가 이른 아침의 공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바로 혜순 씨의 집입니다. 어깨가 아팠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집에서도 쉴 새 없이 바쁜데요. 집안 곳곳을 누비는 청소기의 요란함으로 혜순 씨의 아침은 시작됩니다. 억만금이 아니라 천만금을 줘도 뭐 조선 땅을 다 줘도 못 바꾸지요. 네, 이거 정말로 얼마나 이제 이 어깨가 소중한지. 혜순 씨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 바로 화분을 돌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이리저리 닦고 애정을 한참 쏟고 나서야 혜순 씨의 화분 사랑은 끝이 납니다. 몸이 괜찮아지니 자꾸만 움직이고 싶은가 봅니다. 네, 완전히 사는 활기를 찾았어요. 제 3의 활기를. 그래가지고 수술 전에는 식사를 밥을 먹으려면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탁자에 있는 걸 찍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완전 다 너무 진짜 사는 게 행복해요. 오랜 시간 일을 했던 임두룡 씨는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진 오른쪽 어깨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직도 뭔가 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앞서지만 지금은 일보다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아봅니다. 팔에 힘이 없어요. 이 부분.
이 부분 어깨 쪽에 가라는데 저런 어깨 첩을 맞을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좀 없고 몰아 놓으면 이게 이 부분이 근육이 당겨요. 늘 아픈 게 아니고 몰아 달라 누웠을 적에 이 한마디로 힘줄이 당긴다. 예, 이래 되면 이 보통 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 부분이 염증이 지금 상했으니까 이리 넘어가면 이상은 못 넘어갔어요. 그때 아파가지고.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좀 어떠셨어요? 예, 팔이 많이 첫날 주사 맞고. 예, 예. 그때 사실 병원 올 때는 뒤에 예. 닦기도 힘들었고 기력이 이리 켜기도 이리까지 올라가면 아프고 이랬는데 예. 주사 맞고 충격파 치료 예. 하고 이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아버님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예. 쭉 한번 올려보실게요. 요 정도 올라가시고 뒷짐 한번 해보실까요? 뒷짐 여기까지. 치료는 조금 더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힘줄이 뭐 두께 중에 한 50% 정도가 좀 파열이 있으시거든요. 뭐 사진상에서는 MRI상에서는 이렇고요. 뭐 그림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 요 견갑하건 여기 힘줄이 좀 찢어져 있으신 거거든요. 여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두박근 힘줄도 염증이 좀 많으셔가지고 지금 치료 효과는 뭐 주사 치료도 괜찮으시고 충격파 치료도 효과를 잘 보시고 계시는 상태세요. 뭐 이대로 뭐 주사 치료 이어서 계속 하시고 약도 좀 더 드시고 하시면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임두령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하고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팔이 뒤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야간에 통증도 심해서 잠을 깨는 경우도 많으셨다고 하십니다.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회전근개 손상이 의심돼서 MRI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환자분 MRI 검사상에서는 이제 회전근개 중에 앞쪽에 있는 견갑하건에 부분 파열 소견이 보이고 이두박근 힘줄에도 염증이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임두룡 씨는 주사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게 됩니다. 두룡 씨가 받게 되는 보존적 치료는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 약물과 연골 주사 같은 주사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파열된 힘줄의 재생을 돕는 DNA 주사나 체외 충격파 치료도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사 치료 후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는 두룡 씨. 통증이 있는 부위를 전반적으로 이동하다가 극심하게 아픈 부위가 나타나면 충격파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아픈 부위에서 좀 더 머물면서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체외 충격파는 일주일 단위로 시행해주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체외 충격파는 그 이름처럼 몸 밖에서 충격파 파동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가해서 치료 효과를 주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충격파가 손상된 힘줄이나 인대 조직에 미세하게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따라서 회복 기전이 일어납니다. 회복 기전이 일어나면 혈액이랑 산소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적으로 치유를 촉진하게 됩니다. 소염작용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비해서는 힘줄 자체의 치유를 촉진하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시에 통증을 제외한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편이라서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가을의 아침. 치료를 받고 나서인지 두룡 씨의 오늘 아침은 유난히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아픈 거는 3월부터 아팠지. 그래. 아파가지고 8월달 한 5개월 경과됐네. 말을 잘 들어야 돼. 언제부터 병원 가라 해도 안 가고 그래서 또 말을 끝내봐라 병을 키워갖고 이란다. 아프다 보면 다 끝까지 하면 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무서워서 말씀 듣고 그래. 완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 잘 낫거든. 걸레질도 좀 해주고. 물청소 그거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아마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고 예, 그것만 해가지고 둘이 이제 한 10년 건강히 삽시다. 아팠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상이라 그런지 이렇게 집 앞 놀이터에서 운동을 하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팔을 들지도 못해 힘들어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아내와 다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프다고 짜증만 부리던 남편이 밉다가도 힘들어하던 모습이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다는 인숙 씨는 오늘도 남편 곁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최근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골프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등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활동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60대, 70대가 되어도 본인이 하시던 일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활동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깨 건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방치되게 되면은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증상을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정확히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어깨 통증은 노화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꾀부리지 않고 매 순간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일상은 쉬지 않고 계속되기에 잠깐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식의 순간을 놓친다면 일상 또한 영영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깨 통증,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친 어깨에 휴식을 주고 다시 날개를 달아 활기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어깨 치료를 시작해보는 것 어떨까요?